마케팅 그거 해도 솔직히 소용없어요. 동네 장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개소리 건프로입니다. 오늘 제목 때문에 제가 개소리 건프로라고 소개를 했는데 요즘 무엇이든 해볼 수 있는 마케팅이나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강연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굳이 돈을 안 들이더라도 유튜브를 보고 따라할 수 있고 또 경험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 요즘같이 장사가 안 되는 시기일 때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개소리로 멍멍소리로 들릴 게 뻔해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장사가 안 되면 더 배워야 하고 마케팅에 힘써야 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절대 그건 바뀌지 않아요. 잘 안 합니다, 실행을. 장사는 굉장히 긴 마라톤이에요. 42.195km를 뛰는 마라톤. 이 마라톤 선수들은 아주 비슷한 속도로 같은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나가죠. 장사도 이와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초반에 힘을 엄청 다 뺀다는 거예요. 초반에 어떻게 해서든 달려나가려고만 하고 이 페이스에 신경을 안 써요. 오픈 이벤트도 거대하게 하고 음식을 막 퍼주기도 해요. 할인 이벤트도 빵빵하게 해서 동네 모든 손님들은 죄다 우리 가게로 불러 모으기에 바쁘죠. 그래서 초반 스타트가 참 좋아요. 이 100m 앞까지는 치고 나가거든요. 1등이에요, 1등. 그런데 이 100m를 가고 나면 이제부터 좀 힘에 붙여요. 이 페이스 조절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슬슬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서면서 오히려 숨이 차지 않는, 이상하게 숨이 더 차야 되는데 오히려 더 숨이 차지 않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앞에서 완급 조절을 못한 사람들은 아예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초반 100m 달려나갔던 사람들은 슬슬 지쳐 나간다는 거예요. 이 100m를 앞서 달려나갔던 사장님에게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또다시 힘을 비축했다가 치고 나가는 거? 뭐 이벤트도 하고 할인도 하고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좋아요, 필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완급 조절이에요. 완급 조절. 완급 조절을 하지 못하면 또다시 지치고 또 힘을 비축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장사에서의 완급 조절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돼요. 청소는 제대로 했나? 물컵에 냄새는 나지 않나? 손님이 들어왔을 때 인사가 제대로 나가는지, 너무나 이게 기본적인 거라서 아마 또 개소리로 들리겠지만 이런 걸 체크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매뉴얼도 되어 있지 않고 그때 필요할 때만 뭐 이렇게 슬쩍슬쩍 보고 체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냥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이 100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주간마다 계속 체크를 하는 그 매장의 매니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사소한 걸 사장님들은 많이들 놓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회사에서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곧 실력이 된다 라고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물 비린내가 나는 컵이 하나 있어요. 손님들이 단지 이 컵에서만 이 물 비린내가 난다고 할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위생 상태가 다 더럽다고 느낄까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후자예요. 다 더럽다고 느끼죠. 물은 마시지 않지만 음식은 아마 먹을 거예요. 물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음식을 안 먹을 이유는 없겠죠. 이미 음식이 나왔는데 단지 컵에서 물 비린내가 난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재방문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 그 집 컵에서 이상한 냄새 났어, 소독 안 하나 봐, 이런 형국에 치닫게 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사소한 부분들을 놓치고 앞으로 치고 달리려고만 하는 사장님들은 금방 지쳐요. 지치고 나면 더욱더 사소한 부분들을 또 놓치고 이제 무언가를 배워서 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숨고르기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혹시 본인이 만드는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장님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식당을 하고 요리를 하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장님들이 참 많아요. 내가 만들었지만 조금 실력이 부족한 것 같아, 맛에 있어서 다른 집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데코레이션이 DP가 형편없고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장님들이 정말 대다수예요. 손님들만 모르는 거죠. 1등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최고다 라는 형식의 마케팅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자기가 만든 음식에 대해서 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그냥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사기꾼이 의외로 무언가를 잘 파는 건 아시죠? 왜냐면 당당하니까요. 나는 사기치고 이제 쌩깔 거니까 뭐 둘도 안 볼 사이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기꾼이 사기를 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사기를 안 쳐도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는 거죠. 사기꾼의 기질에 실력까지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마 이 1등 마케팅을 많이들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동네에서 내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나요? 없다면 당장에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걸 하지 못한다면 아직 사장님은 본인이 만든 요리에 대해서 이 자신감이 많이 결여된 거예요. 그리고 그 1등 마케팅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내가 그 1등이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공부하고 찾아보고 배우고 해서 진짜 1등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저 오는 손님만 받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는 사장님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손님도 떨어지고 장사가 안 되면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제가 마라톤과 비유한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처음 치고 달리고 나갈 때는 내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참 좋은 마인드는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등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내부로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고, 그렇게 달리다 보면 지쳐요. 겸손하지 못했고 이제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내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그럼 경로를 빠르게 수정해서 그때부터라도 이 페이스 조절해야 하는데, 그저 쉬다가 또 체력 비축해서 빵 하고 달리고, 또 쉬다가 비축해서 빵 하고 달리고, 장사는 뛰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전력 질주를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완급 조절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완급 조절하지 못하는 브랜드들이 참 많죠. 이 초반에 치고 나갔다가 금세 죽어버리는 브랜드들, 이런 프랜차이즈에 혹해서 가맹을 맺는 사람들도 많고요. 초반에 100m 막 치고 나갈 때면 주위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독보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심리에 말려서 이 가맹을 맺는 거예요. 막 치고 나가니까 오, 나도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런데 2년 3년 장사하고 말 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야겠죠. 42.195km를 뛰어야 하는데 100m 200m만 뛰고 끝낼 게 아니라면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장사가 안 되면 무기력해지고 가게에 나가는 이유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다가 이 건프로 영상을 보라느니 책을 사보라느니 강연을 들으러 가라느니 이거 다 개소리예요. 강연 본다고 해서 안 되던 장사가 잘 될까요? 책 본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 한번 가게를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냥 둘러보지만 말고 항목을 쭉 나열해보세요. 1번 청소 상태, 2번 음식의 맛, 3번 마케팅,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너무 두리뭉실하게 적으면 절대 사장님들이 실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적을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제가 다시 적어볼게요. 1번 화장실 변기 청소 상태의 심각성, 찌른내가 난다. 2번 음식의 맛, 솔직히 조금 평범한 맛인 것 같다. 3번 마케팅을 안 한 지 1년이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가게에 손님이 없는 건 사장님 탓이 아닐 수 있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상권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죠. 또는 경쟁 가게의 등장으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답이 사실 없는 게 답이에요. 나는 이제 10km 정도 막 뛰고 있는데 처음 달리기 하는 놈이 갑자기 옆에서 들어와서 막 전력 질주를 해요.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놈 쫓아간다고 똑같이 전력 질주 할 거예요? 다시 막 인테리어 새로 하고 돈 엄청 투자해가지고 막 좋게 보일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대로 이 페이스 유지하면서 이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이 내실을 다질 건가요? 금방 지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는 이 경쟁 가게에 너무 힘을 쏟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가 되는 셈이에요. 전국의 노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장사의 법칙을 한번 떠올리면 분명 도움이 돼요. 굴곡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출이 갑자기 치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그분들은 했을까요? 아니에요. 꾸준해요. 거의 마라톤 같아요. 특히나 일본의 노포들은 훨씬 더 그게 심해요. 철판 요리를 하는 일본의 어느 한 사장님이 잡지에 기고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장사 경력만 30년째이신데 나는 그저 철판에서 무언가를 볶을 뿐이고 손님들에게 그걸 강요하지 않았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손님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이 말인즉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가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치고 달려나가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소리가 오늘 개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장사 안 되는데 또 멍멍 짖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걸 찾는다면 전력 질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방 지칠 걸 알잖아요. 그럼 그건 안 하셔야죠. 대신에 완급 조절, 그리고 내가 완급 조절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내실을 좀 더 다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창업할 때 자기 자본금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비상금을 늘 놔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걸 지키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많이 힘들어져요. 아니, 장사를 하면서 대출을 최대치로 땡겼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어요. 이 비상금을 놔둘 여유가 없었다고요. 해서는 안 되는 장사를 한 거예요. 반대로 6개월의 가게 유지비를 늘 가지고 가는 사장님들은 이번 사태를 아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어요. 조금
힘들지언정 이 대출과 비상금으로 이 버티는 거예요. 단지 수익금이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죠. 좀 더 퍼줘야 되니까. 자영업 절벽, 이 좀비 가게들이라고 어떤 기자분이 표현하셨는데, 장사가 안 될수록 무기력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미친놈처럼 치고 달려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개소리로 들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체크리스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을 보고 만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큰 깨우침을 얻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만 들어갈게요. 곰프레스입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